안녕하세요, 여러분. 사연을 함께 읽어드리는 필립입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으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세요. 그럼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 소개를 하자면 매우 평범한 외모와 평범한 집안에서 자란 여성입니다. 공부는 그리 잘하지 못해 2년제 대학을 졸업한 후 중소기업에 취직했습니다. 이렇게 별다른 특징이 없는 저에게 남자친구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대표로서 사업을 성공시키고 재력이 풍부한 남성입니다. 처음 만난 계기는 너무나도 비현실적으로 길거리에서 만나 헌팅을 당했는데 놀랍게도 제 연락처를 요청하였죠. 그 이후로 그는 매일같이 연락을 주며 사귈 것을 강요하는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는 정말 흔하고 평범한 여자입니다. 따라서 이런 일은 처음이라 놀랍기도 하면서도 진심으로 나를 좋아한다는 것을 느껴 남자친구를 받아들였어요. 처음에는 남자친구가 평범한 회사원인 줄 알았어요. 그의 태도가 잘난 척이나 자랑을 하지 않아서 평범한 청년이라고 생각했죠. 나이도 저와 같은 20대가 되었으니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데이트를 한 후에 남자친구의 개인 운전기사가 등장했을 때 너무 놀라서 정신이 없었어요. 운전기사님이 몰고 온 차는 결혼식장에서 볼 법한 리무진이었답니다. 그때야 제가 얼마나 당황했는지 깨달았어요. 삼성 최경아, 너한테 개인 운전기사가 있는 것도요? 놀라운데 차를 리무진으로 야 너도 어디 왕자님이 네 무슨 왕자야? 우리 엄마가 좀 극성 맞아서 이렇게 다니고 있어? 얼른 타집까지 데려다 줄게. 어크레코 마오, 그런데 너희 집 엄청 부자인가 봐. 그런데 왜 말 안 했어? 남자들은 원래 그런 걸로 목에 힘주고 그러자 나 너 부자 아니야? 천만 리무진이요. 이건 엄마가 타고 다니시는 건데. 오늘은 내가 늦게 간다고 하니까 기사님을 보내주셨어. 여하튼 이런 차가 내 앞에 서 있다는 게 신기하다. 태경아, 너 하는 일이 뭐야? 평범한 직장인 아니지. 직장을 다니는 건 맞는데. 내가 대표야. 그런데 회사에서는 조금만 더 있어야 해. 그렇게 멀지 않아. 영화야? 그게 무슨 중요한 이야기니? 그리고 너의 남자친구 소속이 제일 마음에 들어. 넌 정말 양파 같은 남자야. 까도 까도 새로운 면이 나오는 것 같아. 파티음에는 무엇으로 나를 놀라게 할 거니? 놀랄 것은 없어. 그게 전부야? 빨리 태워다 오는 차에 타고 웃으며 눈앞에 펼쳐진 릴리머진이 눈이 휘둥그레지게 아름답고 신기했어요. 텔레비전은 물론인데 미니 냉장고 안에 각종 음료가 있었고 의자 뒤 서랍 같은 곳에는 고급 와인까지 있었어요. 집에 돌아가는 길에는 도트경이와 와인, 안주로 유포와 캐비어를 먹으며 고급스러운 데이트를 했더라고요. 그렇게 독특한 경험을 해보니 집 앞에 도착했음에도 불구하고 리무진에서 내리고 싶지 않았어요. 연애 초반부터 크게 놀랐던 것도 마찬가지였고 남자친구와의 데이트 역시 놀랄 만한 일이 많았어요. 사귄 지 몇 일 후 삼겹살집에 들어갔는데 태경이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다른 남자들은 여자친구를 위해 삼겹살을 구워주는데 부잣집 도련님 티를 팍팍 내더라고요. 채형이 너무 하는 거 아니야? 여자친구가 땀을 뻘뻘 흘리고 있는 걸 보고 가만히 있냐? 부잣집 아들인 거 튀는 야. 네가 좀 고기를 구워봐. 미안해요, 용아야. 사실 돼지고기를 처음 먹어봐. 한우를 굽는 건 전혀 다른 이야기야. 같아서 먹겠어? 그런데 이거 진짜 맛있다. 이렇게 맛있는 걸 왜 우리 엄마는 안 해주셨을까? 나 완전 꿀맛이야. 뭐라고? 삼겹살을 처음 먹는다면 내가 살다 살다 처음 먹는 사람은 너야? 얼마나 귀하게 자랐길래 삼겹살을 처음 먹니? 그럼 집에서 주로 무슨 고기를 먹어? 외식할 때는 뭐를 먹니? 집에서는 그냥 간단하게 한우 꽃등심이나 안심 스테이크, 육회를 먹어. 그리고 외식할 때는 고기보다는 닭은발이나 참치 같은 거 먹어보면서 그러나 그들을 모두 합쳐도 초등학생보다 이해력이 낮네. 이것이 진짜 삶의 맛이야. 여우야, 너 없었다면 이 삼겹살을 못 먹고 살아남기 힘들었을 거야. 말로는 설명이 안 되지만 모두 사실이었어.
처음 먹는 삼겹살을 9인분이라서 그랬나 봐. 너무 맛있어서 다음날 또 먹자고 알몸으로 부탁했어. 그리고 길거리에서 산떡볶이를 먹고 있는데 눈이 돌아가도록 맛보니 떡볶이 국물도 핥아 먹는 거야. 그게 처음 먹는 거냐고 물으니 그럼 이라고 대답했어.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상상도 할 수 없었어. 그래도 성격 하나는 정말 착하고 배려심이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세심하게까지 해서 하나부터 열까지 저를 위해 주고 챙겨주었습니다. 살아온 배경이 다를 뿐이지 다른 건 모두 잘 맞아서 오랫동안 연애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저희는 3년이라는 세월을 깊이 사랑하며 함께했습니다. 영화야, 우리 집에 인사하러 가지 않을래? 갑자기 왜 서로의 부모님은 만나지 말자고 했잖아? 그랬지. 아, 그런데 결혼하려면 인사를 드려야 하지 않을까? 뭐, 결혼. 지금 나한테 프로포즈를 하는 거야? 내가 이벤트 같은 건 잘 못하고. 주변 사람이 없어 이런 식으로 다른 프로포즈를 못하네. 영화같이 나랑 결혼해 줄래? 전혀 아무런 준비 없이 말로만 결혼하자고 했지만 나는 기분이 좋았어요. 지금까지 결혼 이야기를 한 번도 하지 않아서 태경이가 좋아하는 결혼할 각오가 없는 줄 알았는데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고 있다며 영원히 함께하고 싶다고 말해줘서 설레어 방망이질을 했어요. 그래서 철원아, 우리 진짜 커플 영화 같아. 나는 진짜 좋은 남편이 되어 멋진 가장이 될 거야. 그리고 평생 너를 풍족하게 해줄 테니까 나만 믿고 잘 따라와. 따뜻한 고향으로. 그러나 곡종이야. 내가 부잣집 도련님인데 가족들이 내가 평범한 사람인 나를 좋아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 왜 내가 아닌 사람을 좋아하지 않겠어? 부모님들이 나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을까 걱정이었는데 만나보니 부모님은 내가 평범한 사람으로 특별히 여기고 겸손한 태도를 지닌 사람으로서 나를 받아주셔서 기쁘게 생각했어. 그래서 이 마음씨 좋은 남자와 결혼한다는 생각에 너무 행복해하며 그의 아내가 되기를 희망했어. 그래서 먼저 부모님께 태경이를 소개하고 결혼을 원하는 남자친구라고 말해드렸어. 그러자 엄마와 아빠는 너무 빠른 결정이 아니냐고 하셨지만 태경이가 결혼을 원해 강력하게 부탁하면서 부모님 눈길을 사로잡았어. 어머니, 아버지, 정말 영어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부족하지만 제가 네 번째로, 즉 아들로 태어났다고 인식해 주십시오. 용기 있는 모습과 우렁찬 목소리를 보여주자 부모님의 태도가 긍정적으로 변하고 곧 결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부모님은 태경의 가문이 부유한 집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사람을 보고 합격점을 주셨어요. 며칠 후 태경이와 함께 부모님을 만나러 가는 날이었어요. 그 날은 매우 떨리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얼굴이 경직되어 있었어요. 대신으로 태경이가 집으로 오면서 조금 긴장을 풀 수 있었네요. 역시나 운전기사님께서 리무진을 운전하여 아파트 단지에서 주목을 받으며 벗어나셨습니다. 그 영화야. 우리 직함연, 너무 놀라지 마. 너희 집이 많이 부자라서 놀라지 말라고. 아니, 그거 말고 집 안으로 들어가서 식구들을 보고 놀라지 말라고. 식구들이 왜? 가보면 알아. 지금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직접 눈으로 봐야 이해가 될 거야. 알겠어? 어차피 지금 심장이 너무 뛰어서 하나부터 열까지 놀랍게 태산인 것 같아. 내가 실수하지 않도록 네가 옆에서 잘 살펴줘. 실삭에 뭐 있어? 인사를 드리고 밥을 먹으면 되는데 긴장을 풀어. 그렇게 리무진 안에서도 긴장한 기색을 숨기지 못하고 심호흡을 여러 번 하며 태경이의 집을 향했습니다. 성북동 대저택이 짙은 비로 덮여있는 동네에 리무진이 들어서자 저절로 눈이 힙혀졌습니다. 대문과 담벼락이 어찌 난 것 같지 않던데 이런 집들은 텔레비전에서 봤을 뿐이었어요. 실제로는 처음 봐서 신기하기만 했어요. 이윽고 리무진이 멈추고 태경이가 먼저 내려서 우리 집 다 왔어. 내리자라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고 으리으리한 집 앞에 서서 턱이 떨어지도록 놀랐어요. 많은 저택들 가운데 태경이네 집이 가장 크고 웅장해 보이는데 제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부잣집이 있구나 싶었어요. 태경과 함께 대문 앞으로 몇 발자국을 걸어갔습니다. 초인종을 울리자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예비 시어머니가 되시는 분은 버선발로 뛰어들어와서 나를 반겨주셨습니다. 어서 와. 자기가 영화에서 듣던 대로 예쁘게 생겼네. 어머님,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어머님도 정말 미인이세요. 태경이 누구를 닮아서 이렇게 잘생겼는지 궁금해했는데 어머님 유전자를 그대로 물려받은 모양이네요. 아깝다. 아가씨, 재치가 넘치시네요. 하긴, 한 인물이니까요. 어머, 내가 정신이 좁아서 손님을 문 앞에 세워두고 있는데 뭐 하는 거죠? 얼른 들어와요. 네, 어머님, 감사합니다. 대문을 지나가며 마당이 펼쳐져 있는 공원 같은 풍경이 있었어요. 거기에는 다양한 색의 꽃들이 가득 심어져 있었죠. 정말 예쁘고 아름다웠어요. 이런 집에서 살게 된다면 집 밖으로 나가기 싫을 정도였습니다. 한쪽에는 도랑이 있었고 그 안에는 여러 마리가 헤엄을 쳐 나오고 있었어요. 정원과 도랑이 있는 집은 처음 보는 것이었기 때문에 현관문까지 걸어가는데 꽤 많은 시간이 걸렸죠. 제가 놀라워하며 크게 반응하자 예비 시어머니가 저를 귀엽게 봐주셨어요. 우리 집 며느리가 되면 자주 올 테니 오랫동안 보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에 처음으로 며느리란 단어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일단 크게 반대하지 않으실 것 같아서 그랬죠. 이윽고 현관문에 달아놓은데 누군가 문을 열어주셨어요. 아, 티경이 왔구나. 그리고 너가 영화구나 얘기를 많이 들었다. 듣던 대로 귀엽고 깜찍하고 매력적인 걸 시어머니는 방금 대문을 열어주신 분이시니 현관을 열어주신 분을 친척이라고 생각했어요. 연세가 시어머니보다 10살은 더 많아 보였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실례지만 누구신가요? 나야. 태경이 엄마지. 찾아와서 들어와 또 시어머니라는 말에 저는 크게 당황해 버렸어요. 태경의 눈치를 보는데 아무 말도 해보지 않고 들어가자고 손짓했습니다. 저는 지레짐작으로 시어머니가 이분이라는 걸 가늠한 셈이에요. 태경이는 식구들을 보고 놀랐지만 말라는 게 시어머니가 이분인 이유라 그럴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옛날에는 부인이 2명인 경우가 있었으니 태경이도 그런 집안 아들일 거라 생각하며 괜한 질문으로 곤란하지 않도록 결심했죠. 잠시 후 주방에서 음식을 하던 가정부가 나와서 인사를 하셨고 맞춰 입은 듯한 똑같은 메이드복을 입고 계셨습니다. 이 큰 집에 가정부가 한 명 있을 리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4명이 될 줄은 몰랐기에 다시 한번 놀랐어요. 집안은 두말할 것 없이 굉장히 넓었죠. 거실은 축구를 할 정도로 넓고 고급스러운 대리석 바닥이 높은 천장에 달린 샹들리에로 인해 반짝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바닥을 걸으면서 부담스러움과 기쁨이 뒤섞여 느껴졌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가 환대해 주시고 함께 소파에 앉았어요. 나이가 많으신 시어머니가 먼저 말씀을 꺼내셔서 야옹하라고 했지. 보면 볼수록 귀엽고 우리 특영이란 결혼할 생각이라고. 내 어머님은 큰가 바라지 않아. 내 아들을 사랑하는 아가씨라면 무조건 합격이야. 그러니 긴장하지 마세요. 고맙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젊은 시어머니도 바로 말을 이었습니다. 태경이가 너무 예뻤다. 그의 얼굴도 고운데 손도 고웠어요. 아주 마음에 들어서 내가 원하던 며느리가 이란 말이야. 역시 태경이는 날 닮아서 나를 보는 눈이 있는 바탕생이야. 왜 헛소리를 해? 태경이가 왜 차내를 닮았냐고? 나를 닮았지? 형님, 태경이가 저의 아들이에요. 아들이 엄마를 닮았다고? 그것은 헛소리예요. 실제로도 내 마음속으로 가장 아끼는 자식이에요. 태경이는 내 감수성을 닮았어. 그래서 이렇게 고운 아가씨를 사랑하는 거야? 태경이의 순진하고 감성적인 모습은 모두 나를 닮았다고 생각해. 그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태경이 성격은 형님을 빼다 닮았죠. 그래서 얼굴은 나를 닮았고 성격은 형님을 닮았다 합시다. 이제 그만됐죠? 그래요. 그렇게 하자고 차례를 서슴없이 낳았지만 태경이는 내 자식이기도 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둘을 닮은 아들 녀석이 참 잘났어요.
두 시어머니의 대화를 듣고 누가 친어머니인지를 알 수 있었고 두 시어머니의 사랑을 듬뿍 받아 자랐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런데 2층에서 노파가 계단을 내려오며 이것들이 지금 뭐라고 했어? 태경이가 너희 둘만 닮았다 하네. 나만 썩 빼버린 애야? 내 귀가 얼마나 밝은지 모르는 거냐? 라고 큰 목소리로 호통을 쳤습니다. 그러자 두 시어머니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일어서 이구동성으로 낮잠을 자셨다가 향님 이런 것 아셨습니까? 90도로 저를 인사하러 왔다. 저는 이게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어요. 태경에게 눈빛으로 누구냐고 물었는데 그는 제 눈을 피했습니다. 이윽고 계단을 내려오는 백발의 노파가 제게 다가와서 말을 걸었어요. 자, 내가 우리 아들과 만나고 있다는 영화 마련처럼 생겼군. 역시 태경이랑 닮아서 안목이 높아. 내가 가르친 데를 4일 전에 만난 훌륭한 아가씨랑 왔습니다. 예, 내 아내 처음 뵙겠습니다. 라고 노파가 말했다. 어머님, 저는 그분의 정체를 몰랐지만 태경이 아들을 아들이라고 불러주며 분위기상으로 다른 시어머니와 같아서 그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래, 방간 내가 태경이의 엄마야. 물론 여기 두 사람도 태경이의 엄마야. 복잡하게 보일지도 모르지만 너무 머리 쓸 필요 없어. 단순하게 생각해. 태경이가 복이 많아서 엄마가 셋이라고 말이야. 알겠지? 아, 네 어머님, 알겠습니다. 시어머니가 되실 분이고 한 명도 두 명도 아닌 3세라는 것을 확실히 알자 정수리부터 식은땀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남자친구인 태경은 이 사실을 전혀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크게 당황하고 놀랐고 기가 막혔어요.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시어머니가 셋이라면 어떤 시계를 쓰세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결혼을 하시겠습니까? 머릿속이 복잡해져 버리죠. 그 상황을 현실로 맞닥뜨린 제 입장은 진짜 미쳐버리게 되었다고요. 예비 시어머니 세 분이 제 얼굴을 빤히 보시며 이것저것 질문을 쏟아냈지만 쉬는데 입이 떨어지지 않아 계속해서 말을 버벅거렸습니다. 그러자 백발의 큰 시어머니가 나머지 두 시어머니에게 다들 조용히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책임은 내가 한다. 나이들은 잠자코 있어야 영화야. 부모님은 무슨 일을 하시나요? 상대방이 물었습니다. 여전히 긴장한 말투로 대답했습니다. 부모님은 함께 디저트 카페를 운영하고 계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둘째 시어머니가 우리 식구들이 디저트를 잘 먹는데 언제 디저트 카페에 가서 많이 팔아야 할지 고민이 되겠네요 라고 말했고 막내 시어머니는 맞아요. 형님, 매일 가정부들에게 쿠키나 케이크를 만들라고 시키기보다는 영화 후에 부모님 가게에 가서 디저트를 사 먹을까요? 이제 사돈이 되실 분들이니까 자, 눌러 가보죠 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저는 언제든지 오시면 제대로 대접해 드리겠다고 대답했고 겨우 다음 질문으로 넘어갔습니다. 질문하는 대사는 시아버지가 했습니다. 아내인 현재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혼자신가요? 막내 아들이에요? 그와 저희 아이란 이야기를 하는 거죠.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셨던가 봐요. 아무래도 외동이신데 사랑을 많이 받으셨겠죠? 그렇군요. 결혼해서 시댁에 산다고 하면 부모님께서는 걱정이 많으실 것 같네요. 시댁에서 산다고요. 예상치 못한 발언에 놀란 막내 시어머니가 당연히 우리는 함께 살아야지. 우리 아이가 죽을 때까지 함께 있어야겠죠. 라고 말했습니다. 살 거면 위해 가차없는 계략이지만 헤어질 수 없어요. 하지만 걱정 없이 저희 집에 오셔서 사셔도 고생스러운 것이 없습니다. 가정부들이 다 해주시니까 가사를 돌볼 필요도 요리를 배울 필요도 없이 호기심만으로 사시면 돼요. 이전처럼 기분 좋게 살 수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시집살 생활을 상상해 본 적도 없는데 시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다 보니 마음이 번뜩 왔습니다. 방금까지는 어디선가 와 있는 것 같았는데 시집살이를 권유하는 말에 소름이 돋았어서 곧 떠나고 싶었어요. 그래도 예의는 지켜야 했기에 시어머니의 강요에 따라 주방에서 셋과 태경이 머물러야 했습니다. 식탁에 앉아 호텔 레스토랑을 능가하는 음식을 먹었어요. 물론 음식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모르고 먹었죠.
그렇게 몇 시간을 더 진땀을 흘리며 앉아있다가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었어요. 시어머니들은 저에게 조만간 다시 만나자고 말씀하셨고, 상견례도 되도록 빨리 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결혼 승낙을 받으면 기뻐하고 좋아해야 했는데 전혀 기쁘지 않았어요. 가슴속에 커다란 돌덩이가 박힌 기분을 느끼며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태경이가 리무진에 타자마자 그렇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혜야 너, 그때 미라도 해주면 어디가 덧나나?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위원회. 내가 엄마가 3명이라고 했으면 영환이가 도망갈까봐 말을 안 했어요. 많이 놀랐습니다. 실제로 그 충격은 2배였어요. 도대체 왜 어머님께서 이렇게 3분이 계신 걸까요? 궁금해하게 됐어요. 알겠어요. 내가 우리 엄마들 이야기를 해줄게. 너무 놀라지 않고 들어주고 있어. 태경이가 들려준 3분의 시어머니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나는 내가 얼마나 충격을 받을지 궁금해. 들어볼까? 나는 5살 때 동생이 태어났어. 우리 집은 그 순간부터 정말 시끌벅적해졌어. 돌고 돈다고 할 수 없는 우리 가족의 인생을 조금 공유해볼게. 첫째 시어머니는 좁쌀정이 종자식 종합보험 가가지 부자들의 아들과 정불이 결혼한 것 같아. 가족끼리 인연이 있고 배경이 비슷해서 짝으로 결혼하는 걸로 이미 약속되었다더라고. 20살이었을 때 결혼을 해서 새 가정을 이루셨어. 예전엔 평범한 가정생활을 할 줄 알았던 시어머니께서는 생각과는 다르게 갖은 고생을 하시며 살아오셨어요. 종갓집 며느리가 하는 일은 다 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종손의 아이를 갖지 못해서 시집살이가 더 힘들어지고 매일 욕을 듣다 보니 힘들어졌어요. 결국 시어머니의 시부모님은 집안의 첩을 받아들이기로 하시고 그렇게 맺어진 분이 둘째 시어머니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둘의 만남부터 서로 싸우며 원수 같은 사이로 지냈다고 해요. 그럴 만한 이유도 있었어요. 갑자기 둘째 시어머니가 안방을 차지하고 첫째 시어머니는 뒷방으로 물러나니 얼마나 화가 나 죽겠어요. 이런 좋지 않은 관계로 가다 보니 예기치 않게 들어온 시어머니 역시 2회가 지나도 아이가 생기지 않아 2분은 서로 위로하고 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욕은 다 먹고 지내며 의지할 곳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2분 중 누군가가 아이를 가질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세트 시어머니께서 태경을 안고 집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시아버지께서는 그녀가 당신의 아들을 낳은 여자이므로 한 집에서 살 것이라고 통보하셨습니다. 시어머니 중 첫째와 막내는 예전부터 인연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같이 놀면서 자란 관계라고 합니다. 요즘은 집안에 첩이 들어오지 않는 것 같다고 합니다. 많이 데리고 놀고 챙겨주어서 그들은 계속 인연을 이어갔고 큰 시어머니는 가끔 막내 시어머니를 만나고 고민을 털어놓으며 위로를 받았는데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내리는 것처럼 갑자기 뒤통수를 맞은 것이었어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막내 시어머니가 트고 집안에 들어와 지내자 집안 어른들은 첫째와 둘째 시어머니를 내쫓아버렸습니다. 애도 못 낳는 것들은 며느리 자격이 없다며 매도신 거였어요. 이분은 친정으로 돌아갈 수도 없어서 남의 집 종살이를 하셨습니다. 옛날에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어요. 어쨌든 이분은 시댁을 나와 식모살이를 꽤 오랜 시간 동안 하셨습니다. 세월이 흐르며 태경이 조부모님과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2 시어머니는 그동안 참아왔던 분노를 교만으로 참기로 하고 막내 시어머니에게 복수하기로 하셨다고 해요. 시댁에 다른 식구들이 없었으니 2 시어머니는 막내 시어머니를 두들겨 패고 난리를 치시고 떠나시려고 했답니다. 그런데 막내 시어머니가 고백을 시작했는데 진실은 충격적이었어요. 시아버지와 밖에서 임신을 하게 된 이유가 사랑이 아닌 게 파악했다는 겁니다. 평소에 첫째 시어머니와 가끔 만나는 셋째 시어머니를 본 시아버지가 진작부터 마음에 담아두고 계셨는데 어느 날 몹쓸 짓을 해서 임신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선택권이 없던 막내 시어머니는 충격의 타격을 받고 시댁으로 들어왔어요. 2 시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막내 시어머니를 용서하게 되어 막내 시어머니는 태경에게 시댁 재산이 모두 돌아왔으므로 번원 식모살이를 하지 말고 함께 살아보자고 제안했습니다. 3 사람이 함께 키우고 살자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세 사람은 태경과 함께 시댁을 떠나 지금의 집에서 살기 시작했고 모두 태경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아주 긴 이야기를 듣고 나니 왜 시어머니가 셋이 되었는지를 이해하고 수긍했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 세 분을 모시고 살자는 용기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제 마음을 솔직하게 전했어요. 태경아, 이해해. 너의 모든 어머니가 좋고 너에게 꼭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알겠어. 그런데 도저히 셋이 어머니를 모시는 용기가 없어. 내가 너희 집으로 들어가서 사는 건 더더욱 자신이 없지. 난 시집 살 생각도 안 했어. 시어머니를 세 명이나 모실 수 없으니 아무리 내가 부자라도 말야. 영화야 부담 갖지 마. 우리 엄마들 다 좋은 분들이야. 너를 힘들게 하실 분은 아무도 없다고. 그리고 평생 함께 살진 않을 거야. 결혼한 지 몇 년이라도 함께 살자. 처음에는 다들 그렇게 말해. 몇 년만 살다가 분가하자고. 그러다 코 꼬일지 모르니까 어찌할 건데. 게다가 내가 자식을 낳으면 외칠 할머니가 세 명이라고 설명해줄 재간도 없어. 넌 특별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복잡한 사람이야. 내가 널 감당하기에는. 내 마음이 너무 협소해서 연애를 통해 행복했지만 결혼은 안 될 것 같아서 이쯤에서 헤어지기로 했어요. 영화야, 무슨 말을 하는 거지?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잖아. 너도 날 사랑한다고 말하잖아. 나도 알아. 그러나 시어머니를 사랑하고 받아들일 자신이 없다고 했어. 결혼은 너와 내가 둘만 하는 게 아니잖아. 너와 시어머니들을 이해할 수 있는 여자를 찾아 결혼해야 해. 나는 그런 사람이 되기 어려워서 그냥 말을 끝내고 집 앞에서 내렸어. 그리고 태경한테 연락을 피하기 시작했어. 부모님께 차마 시어머니들에 관한 얘기를 못했고 결혼은 일단 미루기로 했어요. 핑계대며 했다고 말한 후 이별 통보를 받자 세 분의 시어머니가 매일같이 저에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전화는 받지 않았고 그러자 수십 통의 메시지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내용은 태경이 힘들어하고 있으니 마음을 돌려주라는 것이었고 얼마 후엔 시집살이를 안 해도 된다며 결혼만 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저는 도저히 세 분의 시어머니를 두고 싶지 않아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한편 태경이는 매일 우리 집에 찾아왔지만 뜨뜻하지 않은 반응으로 돌려보내자 그는 더욱 힘들어 했습니다. 그는 운명의 짝이라고 확신했다며 아니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을 것이라고 애원했지만 그 말을 거절했습니다. 이제 그만해. 네가 이런다고 해서 시어머니가 셋이라는 것은 바뀌지 않아. 난 결코 그걸 받아들일 수 없어. 나는 영화의 다른 방법을 찾아보겠어. 우리 엄마들을 모시지 않고 우리 둘이 살도록 노력해 보겠으니까. 헤어지자고 말하지 마. 방법을 찾아서 해결해 보자. 그런 방법은 없어. 만약 내가 내게서 어머님들을 떠낼 생각이라면 단점은 버려. 그리고 셋이의 어머님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자를 찾아. 나를 만난 것처럼 숨기지 말고 말이야. 내가 숨기지 않았다면 내가 계속해서 나를 만났을까? 그건 나도 알 수 없어. 하지만 지금 내 마음으로는 널 다시 만나지 않았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만 좀 지체되지 말아주세요. 그만 좀 찾아오세요. 저 또한 이별 후유증이 남아서 힘이 듭니다. 억지로 태경이를 잊으려고 했지만 진심으로 좋아하고 사랑해왔기에 저 또한 마음이 매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삶이 어려워지고 복잡해지는 것은 제가 허락할 수 없어서 참고 견뎌야 했습니다. 게다가 친정 부모님도 난처해질까봐 걱정되었죠. 그로 인해 한 달이 지날수록 마음이 복잡해지는데 제 자신도 힘들었습니다. 자주 부모님 카페에 일을 도우러 나가면서 몸이 바쁘다 보니 태경이를 생각하는 시간이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제 눈앞에 시어머니가 나타났습니다. 너무 놀라서 아무 대답도 못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얼어버렸어요. 저희 부모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많이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이윽고 저를 본 아빠가 손을 흔들며 가까이 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와, 야, 이리 와. 여기니 손님들이 오셨다. 태경이 어머님들이 몇 시간 전에 오셔서 계속 사정하고 계신다. 아빠, 엄마는 분들이 너무 좋은 분들 같고
사정이 어찌 되었든 태경이 가족들이 인데 좋은 마음으로 풀어갔으면 좋겠어. 누구에게나 사정이라는 게 있는 거니까. 아빠의 말이 끝나자 큰 시어머니가 헤어마하 왔군. 아, 그동안 잘 지냈니? 우리가 널 얼마나 보고 싶어 했는지 알아? 영아, 너 2살이 많이 빠졌네. 우리 때문에 태경이랑 헤어지고 많이 속이 상한 모양이야. 미안하다고 말씀드리며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당황한 저는 2팔을 가만히 내려놓고 포옹을 풀길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큰 시어머니의 포옹에 이어 둘째, 셋째 시어머니의 포옹이 이어졌어요. 그리고 큰 시어머니가 다시 말씀을 이었습니다. 내가 봤듯이 우리 식구가 이해 안 되겠지. 나도 큰 마음으로 충분히 이해한다. 시어머니가 셋이인데 나도 싫어. 그대가 우리랑 같이 살자고 해줬으니 도망가고 싶은 게 당연한 거고. 이어서 둘째 시어머니가 바통을 받았다. 말씀하셨죠, 영화야. 우린 너와 태경이 결혼을 원하는 대로 시집살이를 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것도 평생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과 결혼시켜주면 안 되겠죠? 이 마음에는 막내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고 부탁하셨습니다. 영화야, 태경이와 함께 있는 게 많이 힘들어해요. 나는 이별을 통보한 후에는 음식도 먹지 않고 잠도 잘 못 자. 그 정도로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그리고 우리 사이에는 아무런 흠도 없거든. 너도 알잖아. 우리 3사람이 태경에게 흠이 아니라는 건 우리도 잘 알아. 네가 원한다면 우리가 멀리 떠날 테니 태경이랑 부부가 되어줄래? 이렇게 부탁할게요. 시어머니는 간절한 눈빛으로 쟤를 바라보셨고 진심으로 태경이와 결혼하기를 바랬다면요. 이를 보고 계신 부모님께서는 각 사람마다 상황과 삶이 다르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해해 주셨어요. 그에 따라 듣는 이야기가 많아져서 제 머리와 마음이 복잡해지고 고민과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계속 입을 다물고 가만히 땅을 보며 서 있었죠. 그러던 중 태경이가 우리 카페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그동안 얼마나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을 겪었는지 한눈에 알 수 있었고 초췌해 보였습니다. 영월이 나왔다. 엄마들이 너에게 부담스럽지 않도록 도와주겠다고 약속했고 내가 원한다면 멀리 떠나도 괜찮다며 몇 년에 한 번씩 만나기로 했다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내가 걱정할 일은 하나도 있지 않아야 하니까요. 시집살이는커녕 엄마들을 거의 보지 않아도 7년 정도 될 것 같다. 이 정도로 분투하고 있는데 생각을 좀 바꿔볼까? 엄마들도 너와 결혼하도록 도와주겠다고 했었거든. 그 말을 듣고 나는 많이 화가 났어. 어머님들이 애지중지 키워주신데 단지 여자 때문에 멀리 떠나려고 하는 못난 아들이 어디 있겠어? 몇 년에 한 번씩 맛만 나는 거야? 그게 다 맛있는 것이라고? 이 불효 막심한 멍청한 놈아. 어머님들한테는 내가 전부이고 삶의 낙인데 어떻게 멀리 떠나갈 수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머님들의 아들이라고 할 자격이 있어? 내가 너를 본 날 중에 약 김태경. 오늘은 가장 실망스러운 날이야. 그러다가 네가 나와 결혼하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해야 해. 결혼을 하려면 모든 방법을 시도해봐야겠지. 다른 방법은 없어. 나는 너 없이는 살 수 없는 걸, 어린아이처럼. 너 없는 내 삶은 상상하기도 싫어. 하지만 멈춰버리는 건 싫어. 너만을 사랑하고 있는 내 마음을 포기할 수는 없어. 앞으로는 내가 너를 돌보며 살 거야. 어느 날 새벽 3시, 어머니는 내가 널 지킬 거라고 말했지. 나도 모르게 나온 말이지만 그게 진심인 거 알아? 특영이와 헤어지고 싶지 않았고 11 차는 걸 보고도 며느리로 받아들여 주신 것에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 우리 엄마들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게 뭔가 좋아? 그럼 나와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영화 정말 그런 거예요? 그래, 이 멍청한 놈아. 내가 어머님들이 버리는 것을 평생 감시하겠어? 만약 그런 막된 짓을 한다면 진짜 나랑 끝인 줄 알아. 그리고 당장 어머님들께 사과할 테니까. 제 대답에 카페안한 부모님과 세 시어머니, 그리고 태경이까지 감탄사를 자아내며 기뻐했습니다. 저와 특경이는 세 시어머니께 진심 어린 사과를 드렸어요.
이윽고 큰 어머니께서 저를 다시 포옹해 주시며 검었다. 정말 고마워 영화예요. 우리가 부끄럽지 않은 어머님들이 됐으니 내가 약속해. 나와 너의 부부와 나중에 태어날 우리 손주에게 흠이 없게 되는 사람들이 되지 않아요. 최선을 다해 너희 두 사람이 행복하도록 도와줄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들보다 영화 너를 더 아끼고 사랑하겠다고 약속해 주세요. 가슴으로 낳은 딸로 여기며 살 거예요. 숙사에서도 그랬어요. 모든 말씀이 감동이었지만 가슴으로 낳은 딸로 여기신다는 말씀에 제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나중에는 시어머니도 안아주시며 기뻐하셨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연신하셨어요. 그 후 얼마 후 상견례를 치르고 결혼식을 진행했어요. 결혼식 때는 남편이 된 수경과 나란히 앉아 계신 시어머니가 계셨어요. 저희 쪽 하객들은 신부의 어머니가 싱글 세 분인 것을 알고 큰 충격을 받았고 의심스러운 시선으로 쳐다보았어요. 저와 신랑 측 가족은 이런 상황이 예상되었기 때문에 주례가 끝난 후에 신부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낭독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결혼한 새 신부 이영하입니다. 오늘 신랑 측 혼주의 어머니가 세 분이 모두 나란히 앉아 계시는 것을 보고 많이 의심스러워 하셨을 겁니다. 어떤 이상하고 문제가 있는 집안으로 생각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분들도 계시겠죠. 사실 저 역시 어머니가 세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난 후 결혼을 포기하려 했습니다. 그 이유는 심리적인 부담을 느낄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모신다는 것은 부담도 많이 되기도 하고 남들에게 보일 모습이 부끄러웠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건 모두 제가 틀렸어요. 모든 가정이 같을 순 없잖아요. 아이가 한 명 있는 집안이 있고 세 명 있는 집안이 있는 것처럼 제 남편 집안에는 어머님이 셋인 거예요. 과정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세 분 다 당신들의 아들을 세상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분들입니다. 그거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어쨌든 저는 따뜻하고 좋은 시어머니 세 분을 얻게 되어서 무척이나 기쁩니다. 무섭고 지독한 시어머니가 셋이었으면 끔찍할 텐데 그 반대인 두 분 걱정은 하지 말아주세요. 그럼 마이크를 제 신랑에게 넘깁니다. 사시나무처럼 부들부들 떨고 있는 남편이에요. 태경이는 마이크를 잡고 낭독을 이어나가려고 했는데 순둥이처럼 눈물부터 흘렸다. 오, 엄마들, 미안해요. 제가 성장하며 엄마들의 진실을 숨겨 살아왔어요. 학교 입학식이나 졸업식에 엄마들이 함께 오면 친구들에게 한 분은 제 엄마로 소개하고 나머지 분들은 이모라고 거짓말했어요. 생각조차 못하고 그런 말이 튀어나왔어요. 그런데 엄마들은 그걸 듣고 친구들에게 당신들을 뭐라고 소개했냐고 물어보셨어요. 그 순간 얼마나 뉘우치고 제게 얼마나 창피한 일이었는지. 사춘기 때는 더 심하게 엄마들이 감추려고 친구들을 집으로 한 번도 데려오지 않았어요. 엄마가 선분인 것이 부끄러웠어요. 그때는 왜 그랬는지 제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지네요. 그렇게 평생 엄마들의 존재를 숨기면서 살았는데 지금 제 옆에 있는 아내가 이제부터는 그러지 말자고 당당하게 엄마들의 존재를 밝히라고 조언해줘서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저에게는 어머니가 세 분이 계십니다. 첫째 엄마는 누구보다 저를 많이 가르쳐 주신 지혜로운 분이시고 둘째 엄마는 누구보다 저에게 애정을 표현해 주시는 사랑 넘치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어머니는 몰래 저를 불쌍히 내어쉬지만 동시에 강하게 키우려는 현명한 분입니다. 나에게는 또 다른 사랑하는 어머니가 세 분이라는 사실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자랑스럽게 대할 것이며 여러분도 저를 좋은 눈으로 바라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결혼식에서 제 남편이 마이크를 내려놓았을 때 기립박수가 흐르며 어머니들은 일어서서 공손하게 회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열정적으로 뜨거운 결혼식이 끝나고 신혼여행을 간 뒤 본격적인 결혼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3시에 어머니는 일찍 일어나시기 시작했습니다. 일어나서 주방으로 들어가면 이를 말리세요. 제가 고집을 부려 아침상을 차렸어요. 결혼을 잘해서 직장도 그만두고 남편에게 내 집안일만 돌보며 살게 되었는데 가만히 놀고 있지 못하겠다고요. 물론 가정부 이모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살림에 큰 힘을 실었어요.
며느리로서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했지만 항상 부족한 제가 시댁에서 사랑받고 잘 살아서 결국 드디어 아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들은 제가 임신 중에 아무것도 못하게 해주셨어요. 아이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주시는 분들이라 그런 것 같아요. 며느리 사랑이 유독 남다른 것 같습니다. 임신을 하지 못한 두 시어머니는 당신들이 하지 못한 것을 대신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며 지난 과거가 싹 잊혀진다고 말씀하셨어요. 10개월간 품은 아들이 태어나자 시엄마이들은 서로 돌볼 것이라며 안심하며 지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아들은 제보다 3시간 더 많이 어머니 품에 안겨 호전하고 있어요. 이렇게 새 시어머니와의 인연을 몇 자 써봤습니다. 많이 충격적이기도 하고 가슴이 아프기도 하죠. 옛날에는 어째서 그렇게 며느리를 구박하고 괴롭혀 하는지 모르겠네요. 만약 현재도 우리 시어머니들의 과거처럼 힘들게 사시는 분이 계시다면 제 이야기로 위로를 받으시고 행복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필립의 이야기는 정말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이렇게 하면 필립이 보다 더 판타스틱한 이야기를 가져다 줄 거예요. 좋아요.